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수요일 만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 나우경제TV가 새 단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일단은 지금 4월 1일까지 저희가 뭐 새롭게 좀 준비하는 이 포맷들이 좀 있는데, 네, 자 수상한 공시는 뭐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워크숍 좀 다녀오면서 한 3일 정도 비었네요. 3일 정도 좀 자리 비웠는데, 네, 자 이제 뭐 많은 문의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이 감사 보고서 이 공포가 네,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좀 중요한 업무 일정으로 좀 다녀왔는데. 네, 좀 이게 마음도 많이 무거워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좀 더 많은 이 정보들을 좀 준비했으니까 좀 알찬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만큼 또 이제 알찬 내용들 저희가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공지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TV에서도 수상한 공시를 만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간이 내일부터는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3시로 변경돼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저희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상한 공시 오후 3시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 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오후장 정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양시장 오전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약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또 최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탄력은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테마주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변 대표님 그 오늘 오후장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반전을 좀 했어요. 지금 네. 한 0.1% 정도, 3,000포인트 이 턱걸이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자 증시의 어떤 이 공포 구간이었죠. 이 최근에 저희가 예측했던 어떤 부분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사업 보고서라든가 감사 보고서의 지연 제출이 생각보다 좀 더 많았고. 네. 지금 예상치 못했던 법인들의 의견 거절 이런 이 사례들이 좀 나오면서 네. 이 증시가 좀 약간 이 투심이 다소 좀 얼어붙는 그런 요인적인 역할을 했다.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뭐 오늘 이 흐름을 좀 보더라도 네. 자 오전장 우리가 항상 11시 기점으로 이 장이 항상 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히려 11시를 기점으로 지금 이 지수장에 최선봉에 좀 섰고 오후장 들어가면서 약간 약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코스닥은 자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장이 좀 더 강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이 패턴 자체가 이제 하반 경직성을 좀 갖고 있다. 지금 한 0.1% 정도 마이너스 이 약보합인데 뭐냐면 이게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 공포가 아직까지는 좀 전달되는 것이다. 네. 자, 3월 3주차까지는 이런 감사 보고서의 어닝 공포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둬야 된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런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 공포 심리 때문에 투자의 어떤 이 적극적인 어떤 매수 이런 어떤 이 기대 효과가 좀 감소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각별히 유의해서 주총 이후에 이제 4월부터는 자금 조달들이 좀 더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회사의 사업 계획들을 좀 구체화되는 되는 시점이다. 네. 라고 좀 강조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먼저 선 반영되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좀 흐름은 좀 좋은데 네. 전체적인 어떤 투심은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 공포 이 부분을 좀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오후장 정리 사실 요즘 최근에 계속 국내 증시 흐름 저희 수상한 공시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렸었죠. 바로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과 아울러서 얼어붙는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그런 예측들이 적중을 하게 되면서 요즘에 그 최근에도 이제 이후에도 알아보겠지만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점차 얼어붙고 있다.
그렇지만 4월 이후부터는 다시금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투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좀 제출 현황들 지켜보시면서 종목 선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5장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의 수상한 공시 내용들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3일간 이 방송을 또 쉰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특히나 수상한 공시 오늘도 특집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감사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제출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3월에서 4월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이 지연되는 곳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이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또 굉장히 좀 마음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드리고 또 현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변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는 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종목들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뭐 요즘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네,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이런 공식 우리가 좀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즌이 좀 시즌만큼인데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3월 31일 날 주주총회 하는 회사는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무조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법이 개정됐어요. 상법이 바뀌면서 네. 우리가 주주총회는 총회일로부터 2주일 전에 소집 통지라고 해서 이렇게 안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자공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이 완료가 되고 이 시행령이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되는데 뭐냐면 사업 보고서랑 감사 보고서를 같이 좀 제출해라. 이게 상법 규정이에요. 규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도 나오고 사업 보고서까지 같이 제출되면서 이 공고가 돼야 되는데 네. 상장법인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주일 전까지 해도 된다.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에. 네. 자,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요일까지는 무조건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자, 화요일 날 못 냈던 법인들이 속출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당연히 지연되니까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사업 보고서의 제출까지 좀 연기되는 그런 어떤 이 시점까지 좀 이르게 됐는데 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작년에 최근에 입성했던 이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예측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뭐 연장 조치하는데 주가는 이유 없이 빠지고 네. 좀 많이 답답하고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우경제 TV가 정확하게 오늘 이 방송 잘 보시면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반드시 있으니까 꼭 시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또 확실한 정보력과 또 학습 효과인데 우리 수상한 공시 시간을 통해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된 종목들 또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에 따른 대응 전략과 또 상황 분석도 같이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작해 볼까요? 예, 뭐 일단은 우리가 네.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띄워놓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자, 우리 초록창 한번 띄웁니다. 네. 초록창에 자 이제 치는 거예요. 검색을요. 전자공시 엔터 칩니다. 자 여기 들어가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트 사이트예요. 자 왜 제가 다트 들어가서 꼭 보라고 하냐면 정기보고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HTS에서 많은 분량이 안 나옵니다. 네. 자 여기 검색 누릅니다. 검색 딱 누르면은 자 여기 하단에 있죠. 상세 검색을 또 클릭.
네. 자, 여기다가 연장만 칠게요. 네. 연장. 자, 매년 3월 한 셋째 주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장 쳐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신고서 낸 법인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렇네요. 자, 루멘스, 디지털 옵틱, 휴맥스, 로트로닉 등. 자,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리스트입니다. 네. 자, 개별적으로 들어가 봐도 다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루멘스 쳐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일일이 한 번씩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자, 루멘스 여기 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들어갑니다. 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죠. 그러네요. 당연한 겁니다. 다시 앞창으로 갈게요. 네. 자, 지금 한 리스트를 보면 이 3번 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자,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 JW 홀딩스, 그다음에 JW 생명과학, 센트럴 인사이트 등 보이죠? 성호전자 보이고요. 네. 자, 이거는 뭐 코넥스 법인이고 기는 자, 상장 법인 아닙니다. 이건 좀 예외로 할게요. 네. 자, 코스닥과 U라고 써 있는 유가증권 상장 종목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보고서를 좀 연장해서 제출을 하겠다라는 신고를 합니다. 네. 자, 뭐 가장 가까운 루멘스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겠다. 자, 사업 보고서 제출은 우리가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3월 31일까지 못 낼 것 같으니까 연장 신고서를 내요. 왜? 관리 종목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자,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25기에 대해서 4월 7일까지. 자, 법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은 4월 7일까지 반드시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보고서 나오려면 감사보고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연장 일수는 영업일 기준은 5일만 연장을 해주고요. 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서 연장을 좀 해달라. 라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가 제출이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연장 신고할 수 있고 불승인이면 관리 종목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대부분의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 즉 회계법인이 우리가 어떤 이 감사의 어떤 일정 주요 이슈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못 줘.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를 해줍니다. 네. 자, 공문을 쓰는 거예요. 자, AA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감리실에서의 이 감사 이 보고서가 조금 정리가 좀 덜 됐고 이로 인한 사유로 인해서 회사에 감사 보고서를 이제 통보를 못 해주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감사 의견은 크게 세 가지죠. 네. 적정. 모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 문제 없다. 자, 의견 거절.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회사는 이렇게 우리가 결산해서 회계 처리했습니다라고 이제 숙제원서 봤는데 이거 다 잘못했어. 이게 의견 거절입니다. 네. 자, 한정. 숙제검사 다시 맞는데 자,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 맞아요. 그런데 몇 개 틀렸어. 이런 부분은 왜 틀렸니? 중요한 건데. 빠꾸 먹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정의 어떤 회계 이슈에 대해서 감사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 표명을 한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의견을 주는데 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라는 건요. 감사보고서가 제출 지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은 아직 회사에 못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네. 자, 대상법인들이 뭐 루멘스, 디지털 옵틱, 뭐 휴맥스 등의 총 27개사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는 어제 감사보고서 제출이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감사인이 회사에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자, 내일까지 감사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충분하게 회사에 대한 어떤 감사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기한인 4월 7일까지는 회계사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드라인은 2021년도 4월 7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이에 따른 사업보고서가 완료될 것이다. 자,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사업보고서 왜 늦냐? 감사보고서 제출을 왜 늦느냐? 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자, 감사보고서가 왜 늦지? 뭔가 회계 그런 어떤 장부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자, 정상적인 법인들이 빨리빨리 감사보고서 내는 회사는
특정한 이슈거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된다는 거는 이 전체적인 회계에서 특정한 어떤 회계, 뭐 특수관계자의 거래, 그다음에 뭐 재고자산, 그다음 매출의 유형에 따른 뭐 회계 처리, 비용의 인식 등의 각각의 회계 처리의 규정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파트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는 거고, 네. 이에 따라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왠지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식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지는데 이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거든. 혹시라도 의견 거절이 되면 주권 거래가 정지되고 네. 이에 따라서 이 피해를 투자자가 보게끔 되는데 주가가 이유 없이 빠지고 회사는 감사 보고서 먼저 이 제출이 지연되면 이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크게 빠지는데 자, 재무제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요인적인 회사도 있지만 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대부분의 어떤 큰 회사들을 이 지사 내지는 이 자회사로 해외에 이제 설립되어 있는 법인들이 많은 회사들은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어려워지죠. 원래 감사라는 네. 건요, 자회사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갑니다. 가서 뭐 한 4일이건 5일이건 해외에서도 이 실사를 다 합니다. 네. 해서 한국에 있는 이 전체 재무제표와 이 취합해서 이 감사 의견을 주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사주 오면서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업무 수행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 법인에서 이 회계 자료들을 계속 이제 보내오는 것들을 검토하게 되면 가서 보는 것보다는 번역상의 어떤 이슈 오류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계속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법인들이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되는 사유는요. 회사의 어떤 심각한 회계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고요. 네.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좀 내고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이 해외 설립법인들이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해외의 어떤 감사 지연에 따른 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네.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 내 종목이 의견 거절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 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견 거절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 사실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되는데 자, 예전에는 의견 거절 사유가 즉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즉시 해당돼서 자, 정리 매매 갈 것인지 아니면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두 가지 루트뿐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우리가 이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이 회사를 정리 매매까지 들어갔다가 이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시 살아 돌아온 간만회의 사례가 있었죠. 그랬죠. 자, 재감사를 받아서 적정 의견을 받아서 돌아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자, 회사의 회계감사가 한 번 더 재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 때문에 재감사까지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의견 거절이 되면 즉시 상장 폐지는 아니다. 회사가 재감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어떤 개선 계획서에 대한 요청사항이 좀 명확하다면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줄 겁니다. 한 1년 이상의 개선 기간을 줄 건데 이 기간 안에 2020년도에 재무제표 적정 받고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적정을 받으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자, 이런 관점 우리가 보고요. 네. 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해외 투자 법인들에 대한 어떤 이 평가가 좀 지연되면서 다소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다시 살아 돌아온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네. 잠깐 볼게요. 좋습니다. 쭉 보다면 뭐 코디엠, 엠젠 플러스, 뭐 강원. 자,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어떤 감사가 또 지연된다는 것은 개선 기간을 좀 더 지금 기간 중에 있는데 네. 상장 유지가 좀 되게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예측되는 어떤 이 종목군들 좀 보입니다. 자, BDI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사업을 좀 다각화했지만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사실 좀 이 불안한 그런 어떤 잠재적인 요소가 있고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해외 법인들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다음 항을 좀 보더라도 지금 여러 종목들이 ITX AI, 뭐 JW 홀딩스 이런 종목들. 자, 지금 제가 몇몇 종목들은 이 감사 의견에서 감사 보고서 적정을 낸다면 충분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4월 7일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네. 자, 아쉽지만 좀 거래 정지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불가피하다. 되는 그런 불가피한 이런 뭐 운명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 지금 뭐 전체적인 부분인데 뭐 성호전자 뭐 이런 종목도 좀 아쉬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을 내고 회사가 꾸준한 어떤 잠재 성장치 갖고 있다면 자, 지금 이런 감사 보고서 공포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회사가 뭐 몇 개 년도, 3, 4개 년도 연속 뭐 영업 손실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기 보고서에 예측됐던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감지됐던 법인들은 이러한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또는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자체가 조금 더 불확실성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사실 해야 된다라고 네.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종목들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세세하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 연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낸 경우에는 사실 이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고 그리고 4월 7일까지 어쨌든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의견 거절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재감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수상항공시 종목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알아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휴맥스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도 10월에 휴맥스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로 주요 사업 영위를 보게 되면은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과 영상 처리 시스템의 제조 판매를 주요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PTV에 들어가는 그 주요 수신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해외 19개의 제조 판매 법인을 통해서 셋톱박스 그리고 비디오 게이트웨이 그리고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등의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종속 회사로는 위너콤이 있는데 이 위너콤을 통해서는 차량용 안테나와 스마트키 안테나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르노, 닛산 등 이런 완성차 업체에 차량용 전장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이제 매출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게이트웨이 부문이 81%를 차지를 하고 있고 차량용 안테나 부문은 18.3%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그 휴맥스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작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요. 8,74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34억 원. 전년 대비해서 좀 각각 25.5% 그리고 4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아무래도 그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87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측은 이 단기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이 매출 그 코비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돼서 매출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OTT 시장 성장성에 의해서 이제는 그 코드 커팅의 지속으로 인해서 유료 방송 시청자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여기에서도 역시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물류비 증가 그리고 영업비용 증가 그리고 관계기업 실적 부진과 투자자산 손상 등으로 이익 감소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그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든 또 제출을 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뭐 잠깐 공시 보죠. 네, 자, 좋습니다. 회사는 3월 23일이었습니다. 자, 기타 경영상 감사보고서 제출. 자, 주주총회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이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네. 자, 자유공시했어요. 자, 제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자, 외권법에 따라서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주주총회 언제였죠? 3월 31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감사보고서를 못 냈던 거예요. 자, 23일까지 감사보고서 수집의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자, 3월 23일까지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3월 31일 날 주주총회 하는 회사는 일주일 전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그랬죠. 자, 그래서 못 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는 게 회사의 감사 리스크가 있는가, 혹시라도 다른 이 의견 거절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반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에도 크게 어떤 이슈가 회사가 작성한 이 회계 이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고서로 봤을 때는 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어떤 회계 악재가 좀 있었는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 보고서 이 제출 시즌이 좀 뭐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겁나는 그런 시즌이 맞습니다. 네. 자, 휴맥스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했죠. 왜? 사업보고서 당연히 3월 26일까지 우리가 어찌됐든 냈어야 되는데 못 냈으니까 외부 감사인 감사 절차 미완료에 따라서 제출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서 사업보고서도 조금 연장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잠깐 보죠. 감사 의견은 전기와 똑같이 적정 의견이었고, 자, 불확실성 미해당 미기재입니다. 자, 뭐 적정하게 깔끔하게 재무제표 냈는데, 네. 자, 실적 봐야죠. 자, 실적은 전기 대비 1,001조. 자, 전기 1조 매출했어요. 근데 올해는 8,746억. 자, 한 25% 정도가 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기에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134억의 영업이익을 좀 내면서 이 감소폭이 41% 정도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적은 작년에 2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있었는데 올해 이 적자의 폭이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874억 원의 당기 순손실 내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 쭉 내려보더라도 자, 자본 잠식 없고요. 자, 법차손 50% 해당 안 됩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4사업년도 영업손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자, 지금 회사의 어떤 이 존속가치의 어떤 훼손은 없었다라는 게 감사보고서 제출로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 자, 실적적 요인을 보면 지금 당기 순손실에 대한 이 손실폭이 좀 큽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자, 회사는 자, 매출액 이 매출액 손익구조를 봐야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네. 자, 실적 요인에 대해서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OTT 시장 성장. 자, 이 회사는요, IPTV입니다. IPTV에 들어가는 이 셋톱박스 수신기들을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데 OTT라는 게 인터넷에서 연결되는 실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인데 여기는 자, OTT 시장이 급변하게 성장함에 따른 이 반사 피해줍니다. 자, 이런 관점들 때문에 휴맥스도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손익 변동 주요 원인이 물류비 증가로 인한 영업비용이 증가됐고 관계 기업이 실적 부진했어요. 자, 개별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 한번 볼까요? 개별 재무제표. 네. 자, 개별상으로만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요. 자, 이게 좀 제가 자꾸 버벅대네요. 자,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을 개시해서 자, 개별로만 보면은 지금 매출액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의 폭이나 자, 뭐 당기 순이익 폭도 똑같네요. 자, 875억 원에 대한 순손실 냈지만 개별로 봤을 때 한 295억 원의 이 손실입니다. 네. 자, 주 사업 자체는 그렇게 크게 타격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좀 뭐냐면 자, 휴맥스는 코로나19의 어떤 피해주가 명확했습니다. OTT 시장이 좀 확산세를 가져가면서 IPTV 시장이 좀 더 침체됐고 이러한 시장의 타겟을 좀 휴맥스가 타개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좀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모빌리티 사업을 좀 먹거리를 한 거예요. 바로 주차장 사업을 네. 자,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이파크라는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좀 돌아다녀 보면 하이파크라는 이 주차장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자, 지금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AJ 파크를 인수해서 국내 1위의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건데 최근에 주가 하락의 요인은요.
감사 보고서 미지출 원인도 한몫을 했지만 바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었습니다. 잠깐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452억 규모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자, 주주한테 우선적으로 유상증자하고 여기서 청약되지 않은 미청약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하겠다. 부여를 하겠다라는 이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자, 452억이라는 막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660억 들어서 AJ 파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사업의 이 셋톱박스 사업은 사양 산업이고 OTT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664억 원의 AJ 파크를 매입해서 하이 파크와 AJ 파크를 뭐 합병하든 네. 아니면 사업에 대한 파일을 뭐 독점적으로. 자, 점유율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결합은 시너지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주차장 사업은요, 사실은 뭐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이 성장 산업은 또 아니죠. 네. 자, 이런 요인들이 휴맥스의 어떤 이 주가 가치를 좀 더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잠깐 이 차트를 좀 보더라도 지금 휴맥스는요, 네. 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감사보고서 적정을 냈는데 지금 많이 불확실성이 내려왔네요.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승폭은 좀 작아요. 4%대 지금. 네. 자, 오늘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면 급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이 악재도 네. 반영이 되었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회계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 네. 휴맥스가 좀 약간 공포 심리에서 지금 탈출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뭐 다행이다. 이런 단계인데 네. 좀 문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괜찮은가? 맞아요. 자, 유상증자의 환금성 제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자,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아닙니다. 자, 네. 대규모 유상증자는 신고서 정정에 따른 이 정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일봉상의 어떤 저점 부근은 맞습니다. 자, 지금 한 3,500원. 자, 요 구간이죠. 네. 자, 3,700원 구간이 좀 일봉상 저점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도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4,000원 이상의 4,000원을 단기 지지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 반영되지 않는 구간에도 깨지 않았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회사는 자, 우상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자, 요인적 변수는 유상증자예요. 자, 유상증자 이후에 대규모 발행되는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가 좀 조정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조정 이후에 실적적인 요인의 변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매수해도 좀 늦지 않다. 그럼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자,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라도 한 요 구간이죠. 한 5,000원까지는 주가 부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네. 자, 감사보고서 적정 냈습니다. 그다음에 AJ파크 인수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세를 좀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주가는 단기적인 5,000원에서 한 5,500원까지는 회사가 부양 의지를 좀 표명한다면 자, 보유자 관점은 이때쯤이 좀 엑시트 관점이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좀 딱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휴맥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역시 그 감사 보고서가 제출 지연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래도 다행히 제출을 하게 되면서 적정 의견을 받았던 휴맥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라고 하는 악재로 인식되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고 난 이후에 적정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 탄탄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0원, 그리고 지금 기보유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래도 5,000원에서 5,500원까지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엑시트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또 살펴볼 게 또 있을까요? 일단 뭐 네. 좋은 사람들을 준비했는데 자, 네. 이 종목은 저희가 내일 한번 더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에서 너무 많은 종목군들 한 27개 회사의
이 지금 맞습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법인들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는데 네. 자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패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상장 폐지 이후의 어떤 이 흐름들을 내일은 좋은 사람들 종목을 통해서 우리 한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단순히 시장의 흐름만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틀과 그리고 학습까지도 책임져드리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저희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이 되고 또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도 속출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나우경제TV와 그리고 수상한 공시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공격력 막강하게 좀 무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우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내일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